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절대지식 치매 백과사전의 저자 홍경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10년째 모시고 있고요.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냥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었어요. 효자로구나. 어떻게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책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발견하고 책을 계속 읽는데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저런 증상을 보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 썼는데 겨울만 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증상이 악화됐다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약 좀 더 주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월쯤 되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세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 역시 선생님이 좋은 약을 써주시는구나. 약 덕분이군요. 근데 그게 또 겨울이 되면 또 그래. 또 그렇고 또 가서 하소연하면 또 한 5월쯤에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네. 혹시나 겨울에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악화되는 게 아닐까. 날이 추우니까. 날씨와 연관이 있을 거다. 이제 그거는 그때 나름대로 그냥 가설이죠. 이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겨울에 활동량이 적어졌을 수도 있고 추위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내려가는 이제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뭐 여하튼 그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그리고 진료실에서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미리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떤 선생님이라도 해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책에서라도 그 얘기를 좀 써놨거나 그랬으면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들을 하나도 못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맨 땅에 헤딩이고 막막하고 이제 그냥 망망대해에 있는 거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다 겪을 텐데. 겪을 거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대목은 뭐냐면 이 아버님이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이렇게 책에 쓰셨는데 동물 보조 치료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궁금해요. 우리가 정신과나 아니면 이런 데서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라포예요. 라포가 뭐냐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자폐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 형성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반려견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있으면 라포를 형성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나이 든 자식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그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니까 그게 가족 간의 대화의 매개체도 돼요. 더 많이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고양이나 이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 집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치매 걸린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또 좋았던 것은 치매 치료를 위한 비약물적 요법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되게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향기 치료, 광 치료, 회상 치료, 활동 치료 다양한 요법을 소개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아버님에게 이 독립적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콩깍지를 까게 하셨다는 그 대목을 보고 와 이렇게 세세한 점까지 신경을 쓰신다. 진짜 감탄했어요. 자, 치매 환자 가족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환자를 귀찮게 하라는 겁니다. 환자를 귀찮게 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귀차니즘이에요. 목욕도 하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어. 뭐 새로운 거 배우기도 싫고. 자극이 없잖아요. 뇌에 자극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그만큼 뇌의 퇴화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외식을 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차를 타고 편하게 외식을 하러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 15분, 20분 걸어서 가는 거죠. 귀찮더라도 걸어서. 혈당도 치매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고 중요한데 보통 식사를 하고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해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식을 하면
밥을 먹고 어차피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시 걸어야 간단하게. 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은 뭘 일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자녀분들은.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노인이 뭘 하다가 뭘 엎지르거나 깨거나 아니면 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이 청소하도록 권하신답니다. 자, 그 대신 아버지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유, 아버지 그냥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치매는 빨리 중증으로 빨리 나빠집니다. 자, 치매가 빨리 나빠져서 중증이 되면 자녀분은 더 괴로워져요. 훗날 내가 더 괴로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귀찮은 것을 감수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겁나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난 어떡하지? 사실 아버님 옆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치매 걸린 분들의 삶이 가장 힘든 건 뭐가 가장 힘들까요? 아마 본인도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가족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어머니께서 상당히 괴로우실 텐데 이제 제가 녹화를 위해서 이제 서울에 왔고 바로 당일날 다시 내려가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서울에서 1박을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까지 저를 찾으실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하는 거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우리가 혹시 이 먼 훗날 나이 들어서도 뇌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설탕 끊으시고요. 아, 설탕 끊어야 돼요? 아, 나 어떡하지? 사실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아침밥을 걸렀고 네. 항상 출입처에 나가면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미스커피 타서 그치. 담배 한 대랑 그치. 같이 해서 아 이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담배 피면서 구상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설탕은 우리 장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염증이 문제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염증. 근데 설탕을 먹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게 돼 있고 염증이 생기면 결국 나중에 20년, 30년 그게 축적돼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이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라. 그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허벅지가 굵으면 네. 치매에 덜 걸린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허벅지가 굵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이 다녀야죠.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저항력일 텐데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많이 만들어.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치매 가족 가이드북이라고 하셨는데 치매를 앓는 그 환자 있는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사실 본인도 지난 10년간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 그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주 급격하게 나빠져서 뭐 저를 몰라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네.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해왔는데 제가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우리 아버지처럼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좀 귀찮죠. 근데 제 생각은 나중에 부모님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 입을 정서적인 충격, 정신적인 충격 이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